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어렵죠?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봐서 모르면 두 번, 세 번 보세요. 10번, 100번 봐도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사용한다. 이 설명을 해놓은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문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있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일 때는 whom을 쓰는데 이 who로 쓰기도 합니다. 예문을 보면 되고요. 사람이 아닐 때 which를 쓰고요. 사람과 사물동물 다 되는 것이 대시입니다.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예문들을 많이 보세요. This is the man.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You met him yesterday. 너는 그를 어제 만났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으면, 제가 설명하거나 영어를 읽을 때 반드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This is the man. You met him yesterday. 이것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e man, 그 남자를, 그죠? You met him. 너는 그를 만났어요 어제. 이걸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네가 어제 만났던 그 남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이 두 문장으로 계속 써도 됩니다. 그럼 되게 좀 대화가 되게 좀 유치하게 느끼겠죠, 그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 관계대명사는 이제 좀 성인들이, 아이들은 잘 안 쓰죠,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잡한 얘기를 할 때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힘을 whom으로 바꿉니다. 사람이니까, 그죠? 관계대명사 whom을 쓴다 그랬죠. 사람일 때는 whom이나 that을 쓰는데 일단 whom을 쓰겠습니다. that을 써도 됩니다. that을 써도 돼요. 이 관계대명사는 이제 앞으로 움직입니다. 앞에 와서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얘랑 합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죠. 관계대명사는 항상 요 두 번째 문장 앞으로 항상 나옵니다. 네가 어제 만났던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더맨을 설명해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더맨 뒤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 뒤로 간 게 이렇게 가면 이해되는 겁니다. This is the man whom you met yesterday.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가 만났던 어제.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직역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이 사람은 당신이 어제 만났던 그 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 읽었다는, 그죠? 분명히 두 번 읽어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와야 되니까. 이 시간이 이제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직역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 하시다 보면 직역이 저절로 익혀질 겁니다. 저는 거의 100%다 습관적으로 직역을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whom을 who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거는 관계대명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의문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의문문에서 whom이 앞에 올 때 who로 쓰죠. 요즘엔 다 whom으로 해도 되는데 who로 많이 씁니다. 그런 현상과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hat으로 써도 된다 그랬죠. 이걸 다 또 생략을 해도 됩니다. 생략하면 This is the man you met yesterday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가 만났던 어제.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이거를 알려면 이것만 보고 알아야죠. 이 문장만 보고 알아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면 다음 걸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또 보세요, 설명을.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게 관계대명사가 앞에 문장 여러 곳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엔 주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남자는 나의 삼촌입니다. The man is my uncle. You met him yesterday. 일부러 똑같은 예문을 뒤에다 쓴 거예요. 너는 그를 어제 만났다. 어제 네가 만난 그 사람이 나의 삼촌이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네가 만난 그 남자가 나의 삼촌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힘이 앞에 있는 더맨이랑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whom으로 바꿉니다. whom이 이제 앞으로 오겠죠.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는 앞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요. whom이 앞으로 that으로 해도 된다 그랬죠. that은 사람이든 아니든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whom은 앞으로 오면 또 who가 된다 그랬죠. who로 바꿔서도 된다 그랬어요. 얘를 어디로 보낸다? 설명해주는 the man 뒤로 가야죠. my uncle 뒤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일로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뒤로 가는, 문장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말 뒤로 갑니다. 꾸며주는 말 뒤로 가요. The man, 그 다음에 whom you met yesterday. 요게 the man을 꾸며주는 이제 이 각 괄호 안에 있는 이 문장이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겁니다.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네가 어제 만났던 그 남자입니다. whom은 또 who가 된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who가 또 뭐가 된다? 대시 됩니다.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써도 돼요. 그리고 이걸 다 또 생략해도 됩니다. 주로 다 생략하죠. 이 관계대명사를 만들면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면서 생략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지만, 그죠? 알아야죠. 어떡합니까?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한번 봐서 모르면 계속 봐야 돼요. The man you met yesterday. 네가 어제 만났던 그 남자는 is입니다. 나의 uncle입니다가 되는 거죠. 어제 네가 만났던 그 남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 순서로 해석을 한 거고, 직역을 하면 그 남자 네가 만났는데 어제 만났던데 나의 삼촌이야.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전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직역하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직역한다고 하시면서 직역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설명 들으면 타이거가 직역 설명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입니다. You gave me the book. 너는 나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물을 한번 해보려고 the book을 쓴 거예요. the book을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나 that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whom은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whom은 쓰면 안 되죠.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써. 얘를 앞으로 보내죠. 관계대명사는 이 뒤에 여기에서 이 문장 안에서는 항상 앞으로 보내야 돼요. 네가 나에게 주었던입니다. that으로 써도 됩니다. 이걸 어디로 보내요? the book 뒤로 가야죠. 꾸며주는 거 뒤로 가야죠.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것은 그 책입니다. 그래서 which you gave me, which, that 다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which나 that을 다 뭐 해도 된다? 생략한 게 이거죠. 이 문장으로 주로 본다 그랬죠, 그죠? 이것만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관계대명사구나.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입니다. You gave me. 네가 나에게 줬던.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이것이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책이구나.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영어 문제를 풀 때는 직역으로 하셔야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식으로 해석하는 걸 의역이라고 하는데, 의역을 하면은 시간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직역으로 한 번에 팍팍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법뿐만이 아니라 독해 제가 이제 해석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무슨 소설책 같은 거 해석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해석하는 거 보면 직역이 계속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인데요. the book is there. 이번에도 사물을 이제 꾸미는데, 이 앞에 있는 문장의 the book이 이제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모양이죠. 그 책은 저기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책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합쳐야죠. 뒤에 있는 the book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which나 that으로 바꾸겠죠, 그죠? which나 that은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which you gave me가 됩니다. that으로 써도 되겠죠. 이걸 어디로 보내요? the book 뒤로 가야죠, 그죠? the book, 꾸며주는 the book 뒤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꾸며주는 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꾸며주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멀찌감치 여기다 두면 알 방법이 없죠, 그죠? the book which you gave me. 요게 관계대명사 절이죠. the book을 꾸미게 됩니다. which 자리엔 that을 써도 된다 그랬죠. that이나 which 생략해도 됩니다. 그 책,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책은 저기 있습니다. 그 책,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것은 저기에 있습니다. 직역을 한 거고요.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책은 저기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처음에 이제 이해할 때는 의역이 도움이 되겠지만, 의역이 계속 의역만 하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죠. 전치사와 함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전체가 다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문 1, 2, 3, 4는 아주 쉬운 예문으로 나오고, 이 전치사와 함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데 이 전치사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The man is my uncle. 그 남자는 나의 삼촌입니다. 요 문장은 일부러 앞에 거랑 같은 걸로 한 거예요. Adam is talking with him. Adam은 그랑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with 다음에 힘이 the man이죠. Adam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남자 나의 삼촌입니다. Adam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남자 나의 삼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Adam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남자. 힘을 whom으로 바꿉니다. whom으로 바꾸고요. that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보내겠죠, 그죠? whom이나 that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도 돼요, 그죠? 앞으로 보내는 게 보내죠, 보내도 되는 게 아니라 보내야 돼요. 그 with가 끝에 이게 남아요. 요대로 가도 돼요. 요대로 가서 the man 뒤로 가도 되는데 이 with 전치사라는 놈들은 전치사는 혼자 계속 있지 못해요, 원래는. 앞전자잖아요. 뭔가 앞에 있다는 얘기인데 항상 명사랑 같이 있죠. 명사 앞에 있는 게 전치사. 얘는 짝이에요, 짝. 쌍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인 목적어라 그래요. 전치사인 목적어. 얘는 쌍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끝에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원래 짝이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가도 돼요. 같이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갈 때는 that이라고 쓰면 안 돼요. 복잡하죠, 그죠? 요거를 좀 자주 보세요. 요 부분을. 같이 가도 되지만 that을 쓰면 안 된다. 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The man, 그 남자 whom Adam is talking with. 그죠? 그대로 with를 남겨둔 채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whom Adam is talking with. 전치사를 뒤에 남겨놓은 거죠, 그죠? 전치사를 뒤에 남겨놓은 상태고. 근데 whom이 앞으로 가면 who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m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who 자리에 that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전치사랑 같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that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뒤에 나옵니다. 뒤에다 썼네요. 너무 많아서 내용이 전치사랑 같이 있을 때는 뒤에다가 썼습니다. 일단 전치사를 놓고 지금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관계대명사를 만드는데 전치사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만드는데 전치사를 일단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that이나 who나 whom은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the man Adam is talking with. with가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맞아요. 전치사 다음에 갑자기 비동사 나오니까 이상해 보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게 관계대명사였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The man Adam is talking with. Adam이 말하고 있는 그 남자는 is my uncle, 나의 삼촌입니다. 생략한 경우죠. whom과 who와 that을 생략한 경우예요. 이번에는 전치사와 똑같은 예문인데 전치사가 앞으로 같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게 한 페이지 다 안 들어가서 요 위에 거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위주로 보면 with whom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그대로 the man 뒤로 놓는 게 이거죠. 요거죠. 요거였습니다. 요거는 앞 페이지에랑 같은 거고요. 요거는 같은 거였고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whom이 앞으로 나오면 the man with whom Adam is talki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는 문장이 되는데 연습해야 되죠. 계속 보시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계속 외워버리세요. 외울 정도로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The man with whom Adam is talking 이렇게 되죠. Adam이 말하고 있는 그 남자는 is my uncle, 나의 삼촌입니다. 이때는 whom을 who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with를 남겨둔 채로 whom과 who를 생략하면 안 돼요. 얘 그럼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남게 되죠. 같이 왔는데 갑자기 같이 온 놈들은 생략이 돼버렸어? 이 말이 안 돼요. 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whom 자리에 that을 써도 안 됩니다. 요런 게 문제에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나오고 틀릴 확률이 높아요. 거의 다 틀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어 정복 방법은 비법은 반복입니다. 모르겠으면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반복하세요. 알겠죠? 한 번 들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번 들어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100번 들어서 알면 어때요? 알면 그때부터 대박인 거죠. 그죠? 이 관계대명사는 평생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